천지신명님이 노인에게 명주를 늘려주고 대신 하사치 아니한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참말로 징그럽게도 오래 사요. 그래도 100살은 꼭 넘기시오. 시상에 참말로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요새만 같으면 120살까지도 살 것 같은 기라. 이 세상 사는 것이 노인은 마냥 즐겁다. 부모 복 없어 남의 집에서 쇠 빠지도록 종년질하고 동네 놀잇감으로 돌림을 당하여 서럽긴 했어도 6손가락으로 세상에 버려진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팔자라 생각하고 순종했다. 그런데 사태 터럭이 없는데 와 재수가 없단 말이고 살았으모 딱 100살이겠구먼.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수담이에요. 오늘은 김지연 작가님의 이승의 한생 둘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하나 읽어드렸죠? 오늘은 그 연작 소설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느 시간을 지나고 있을까요? 구독자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한 편의 소설처럼 빛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소설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수담에게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승의 한생 둘 김지연. 쪽마루에 누워 바라본 흙마당에 상치며 쑥가시며 채소들이 가뭄에 모두 까부라져 있고 흙이 발가벗은 듯 유독 노랗다. 백발노인이 허구한 날 서성대는 곳이 그 앞에 5평 남짓한 흙마당뿐이고 쭈그리고 앉아 첩의 머리채에 잡아채듯 풀을 뽑는 일뿐이니 후줄근에 늘어진 푸성기 아래로 드러난 흙밭이 이날따라 씻은 듯 맑았기도 하다. 노인이 쪽마루에서 어구구 신음과 함께 굽어진 허리를 일으키다 슬며시 입귀를 비죽이고 웃는다. 지난 봄 씨를 뿌리고 포실포실한 흙으로 덮어 도독해진 밭두렁을 보면서 할매 민보지 같다고 지절대던 청금대게 쌍말이 불시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글쎄나 지금서 풋새가 차서 민보지를 면한 것 같다마는 그래도 흙발에 풀이 너무 없고 풋새 꺼져 물을 못 먹어 희청희청 뿌여니 배빨 터럭이 듬성듬성 붙어있는 늙은이 불뜨던 같기는 하구만. 그놈의 할망구 주둥이는 똥장군 같아도 그래도 인정은 유별하지. 노인이 중얼거리며 흙마당으로 내려선다. 90도로 굽어진 허리를 굴리듯 터벌썩 흙마당에 퍼지르고 앉으면서 상치며 부치며 깻잎이며 쑥갓을 한 움큼 뜯어낸다. 그리고 어그그 신음과 함께 엉덩깨를 들고 정직간으로 들어가 앉은 뱅이 항아리에서 물을 한 바가지 떠내어 뜯은 푸성기를 집어넣고 주물럭주물럭 2번 헹군다. 이어 야트막한 대나무 살강에 얹혀진 대바구니를 내려 보리밥 한 덩이를 막사발에 퍼담곤 다시 쪽마루로 나온다. 조방 겸 점심 끼니를 때우려는 것이다. 찬물과 보리밥 한 덩이에 푸성기 한 바가지 그리고 생된장이 전부인 소찬이다. 그러나 노인은 상치, 쑥갓, 부추 한 주먹에 밥 한 덩어리와 된장을 얹어 함몰되고 주름투성인 입 안으로 움켜놓고 우적우적 씹는다. 치아가 한 개도 없는 이 몸뿐이니 씹는다기보다 아랫입 몸으로 힘주어 눌러 으깬다는 것이 어울리는 표현일 터이다. 배가 고팠던 것일까 노인의 얼굴 전체가 요동을 치듯 움직거린다.
온통 주름뿐인 그야말로 펴진 곳이 한 군데도 없는 자글자글 고랑진 앞면을 성급하게 경련하듯 흔들며 주먹쌈을 걸성지게 먹어댄다. 노인은 올해로 이승 나이 95살로 접어들었다. 당신의 말을 빌리면 딱 100살까지만 살짝정인께 그리 째려보지들 마소. 천지신명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거를 나에게는 주지 않더만 명주는 좀 늘려준 것 같소. 아직 귓구멍도 눈구멍도 튀어있고 정신도 말짱하여 밥통도 아직 괜찮고 잘 먹고 잘 사니 100살은 거뜬할기요. 장수 비결이 무엇이냐고 사람들이 물어오면 노인은 늘 그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노인에게 세상에서 제일 맛 좋은 것이 무엇인데 천지신명님이 할머니에게 주시지 않았느냐고 재차 따지듯 궁금해하면 검버섯과 햇살에 검게 그을은 노인의 자글자글 주름진 얼굴이 거짓말처럼 붉어진다. 그런 곳이 있소마 하며 얼굴은 더욱 검붉어진다. 할머니의 왼손 약지에는 또 한 개의 손가락이 붙어 있다. 그래서 노인의 별명은 육손이 할매다. 노인은 가끔 왼손을 쳐들며 남에게 없는 것을 나는 하나 더 얻었으니 이것도 복받은 것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노인의 얼굴을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여주거나 다소곳한 낯빛을 지었다. 천지신명에게서 긴 명줄과 육손을 복으로 받았다면 결국 받지 못한 것은 서방한테 소박맞고 평생 과부 아닌 과부처럼 혼자 살아온 그 아픔을 한이 져서 말하는 것이려니 짐작들을 했다. 15살에 20살 총각에게 시집왔지만 서방이 가출하여 소박을 받고도 평생 시부모를 봉양하여 나라에서 효부상을 받기도 한 그 공적이 노인에겐 차라리 상처로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고 사람들은 나름대로 짐작도 했다. 그러나 천지신명님이 노인에게 명주를 늘려주고 대신 하사치 아니한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노인이 보리밥 한 덩이와 푸성기 한 바가지를 거의 다 비웠을 때쯤 여든 고개를 넘긴 청금댁이 지팡이를 짚고 손에 검정 비닐을 흔들며 노인의 흙마당으로 들어섰다. 할매, 인제사 점심 잡수는 깁니까? 점심인지 아침인지 배고파서 먹었지만 양반은 못 되겠다. 내가 좀 전에 청금댁 생각을 했던 기라.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이고, 상추, 쏘풀, 꼬치가 다 말라 죽네. 마실 물도 귀한 깨네. 밭에 줄 물도 없고. 하기사 장마가 금방 올기라 갑디더. 손에 든 거이 먹고. 노인이 청금댁 손에 대롱대롱 매달린 검정 비닐봉투를 보고 물어본다. 오늘 장날 아닙니까? 꽁치라예. 며느리가 10대마리 사왔길래 대마리 가져왔습니다. 식구도 많은데 당신들 묵지 말라고 그렇게 많이 가져오나? 나 그런 비린 거 안 먹는 거 알면서 한 마리만 내놓고 도로 가져가라. 꽁치는 안 비리고 몸에 좋은 기라예. 소금 뿌리서 갖고 와신께 두고 잡수 있어. 그런데 아까 청금댁 생각을 하시다니 무슨 생각했습니까? 그래도 할매 맨날 생각는 사람은 나밖에 음뜨 아닙니까?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는다. 맞아. 언제나 청금댁이 고맙다는 생각을 한 거요. 그 말은 맞는데 포슬포슬 풀없는 밭도둑이 털어없는 할매 그것 같다고 했던 것을 떠올렸다는 말은 삼켜버린다. 청금댁이 지팡이를 쪽마루 귀퉁이에 세우고 할매의 박바가지에 남아있는 풋고추를 집어 노란 생된장에 콕 찍어 와작 씹는다. 아이쿠 매보라.
땅딸망하게 쪽같이 생긴 거이. 사람 잡네. 할매, 물 좀 주소. 노인이 90도로 꺾인 어리를 잽싸게 놀려 정직간으로 들어가 물 한 바가지를 떠서 청금댁의 코앞으로 들이민다. 아이고, 매버라. 할매, 이기 땡빛 꽃이네, 얘. 참말로 매버 죽겠네. 날이 뜨겁고 가물어서 더 매버졌을 끼다. 보리밥 줄 낀께 참으래 말아 묵어봐라. 노인이 또다시 정직가 문턱을 넘어 물바가지에 찬밥 한 덩이를 넣어 나온다. 세상에, 요새도 이리 순 꽁보리밥 먹는 집도 있네. 할매가 이런 거 잡싸서 징그럽게 오래 사는갑다. 쯔쯔쯔, 저놈의 주둥이. 오래 살라고 꽁치도 갖다 주면서 오래 살아서 징그럽다는 말은 또 뭐고, 청금댁은 그 주둥이 때문에 들어오는 복을 차내는 기라. 맞습니다. 서방한테도 내 씹 주고 맨날 볼따고 맞았습니다. 또, 쯔쯔쯔. 노인은 그만 웃고 만다. 그러다 자글자글 주름진 얼굴에 어인 붉은 물결이 살짝 일렁인다. 왜 볼따구를 맞았느냐고 물어보고 싶지만 입술만 우물쭈물 우물거리다 만다. 청금댁이 찬물에 마른 보리밥을 후루루 두세 번 꿀떡꿀떡 들이키더니 속이 확 트인다고 한다. 갈 때 풋새나 좀 뜯어가라. 우리 집에도 많소. 농약 치고 부위로 주고 영양제 쏟아붓고 키운 거 하고 햇빛하고 바람하고 빗물하고 땅만만 보고 큰 우리 거하고는 다르다. 그거는 그렇소, 마. 그랑 깨네 할매가 100살 보고 사는 기 생짜배기로 큰 풋새들만 먹고 살아서 그런갑소. 생짜배기가 뭐고 이장 말 맞다나 유기농이라 카는 기다. 그려 청금댁 말 맞다. 나는 하우스 속에서 자란 풋새들은 싫더라. 땡볕에서 비바람 맞고 큰 거 하고 농약 비료 안 주는 것만 먹고 산다. 그래서 100살 턱 밑인데도 새까만 머리도 나고 허리도 펴질락 한다. 참말로 징그럽게도 오래 사요. 그래도 100살은 꼭 넘기시오. 나도 할미 따라 살긴께. 할매 잡수는 거, 할매 하는 거동 다 따라 할기요. 인명은 제천이라고 하늘에 있다는디 내 따라 할기 뭐가 있노. 지금 맨키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묵고 자고 싸고 남을 뜯고 나라에서 돈도 주니 국물도 사고 막걸리도 사 먹고 시상에 참말로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요새만 같으면 120살까지도 살 것 같은 기라. 어메 아이고 욕심도 많소. 자꾸 욕심이 생기는 값소. 제발 그리 사시오. 그라모 우리 동네 세상 만방에 이름 날 기다. 봄에도 방송국에서 와서 사진 찍어 갔는디 어쨌거나 100살은 꼭 넘어 사시오이. 청금댁이 다시 흙마당으로 내려서더니 상치, 쑥갓, 근대, 아우, 닥치는 대로 꺾고 풋고추까지 한 주먹 가득 따서 윗 옷자락에 눌러 움켜잡은 삽작을 벗어난다. 영감이 저물녘의 덕청강 머리에 메기탕 먹으러 가자고 했다면서 갑자기 지팡이를 휘두르며 젠 걸음으로 서둘렀다. 지팽이 짚고 천천히 내려가라. 넘어지면 뻑다고 부러진다. 팔순 늙으니까 와 그리 잠박스럽노. 꽁치 잘 먹을게. 고맙다. 청금댁이 노인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사방에 정막이 내렸다. 노인이 길게 하품을 한다. 보리밥, 쌀밥을 가득 먹어선지 언제나 그렇듯 선 하품과 함께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앞산에서 뻐꾸기가 한낮의 산촌 정적을 깨뜨리며 뻐꾹 울어젖힌다. 노인이 눈을 떴다.
남색 하늘에 솜덩이 같은 뭉게구름이 퍼져 있고 눈이 부셨다. 비가 내릴 낌새는 어디에도 없고 맑은 바람만 살랑살랑 몸뚱이를 간지럽힌다. 노인은 선하품을 두세 번 연달아 더 뱉어내면서 물기가 모여드는 눈길을 손등으로 누른다. 발정난 검둥이가 목줄을 끊고 아랫마을로 달아난 후 오두막 주변은 언제나처럼 정막 강산이다. 딜한 대밭 속에 풀어놓은 토종닭들도 조는지 조용하고 간간히 들려오던 뻐꾸기 울음도 끊어지다 들리다 한가롭다. 이 세상 사는 것이 노인은 마냥 즐겁다. 부모복 없어 유년 소년적은 남의 집에서 쇠 빠지도록 종년질하고 동네 놀잇감으로 돌림을 당하여 서럽긴 했어도 사는 일이 나쁘지 않았다. 돌잡이 즈음일 때 어느 집 사립작에 버려져서 이 집 저 집 동네 업둥이로 식모로 굴리어지다 15살에 매바이 골짜기의 봉사 통제비 집에 민며느리로 보내어졌었다. 부모가 누군지 그나마 돌잡이까지 키우다가 자식 없는 집 사람짝에 버려졌던 것인데 집주인이 거두어들이지 않았다. 업둥이가 아들이 아닌 여식인데다 젖배까지 골아 비쩍 마른 새끼 북어 같은 데다 손가락이 6인 병신에 한쪽 눈은 짓물려 숫째 감겨져 있어 새끼 송장 치겠다며 오히려 삽작 밖으로 휘휘 소금을 뿌렸다. 마을 구장이 동네에 들어온 돌쟁이 업둥이를 지서에 바로 넘기기가 흉물스러운 일 같다며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한 달여 밥물을 먹여 키웠다. 그리고 다른 집으로 돌렸다. 10여 가구 남짓 사는 반골 동네에서 돌아가며 며칠씩 봐주는 천덕꾸러기 동네 아이가 되었다. 그러나 구장을 비롯한 두세 집의 노인네가 있는 집에서는 사나흘, 길면 대여세 봐주기도 했지만 육손이를 가장 많이 거둔 사람은 동네 머슴이나 다름없는 벙어리 노인 버블이 할배였다. 지리산 화전터에서 숯을 굽다가 밤골로 내려왔다는 버블이 할배는 산밤 굴밤나무 군락지인 골짜기 막바지의 천연동굴에서 가만히로 굴 입구를 가리고 혼자 살았는데 서너 살의 육손이를 데려가 친손녀 이상으로 보살폈던 것이다. 동네 일을 나갈 때는 지게에다 육손이를 지고 나가 일하는 논이나 밭두렁가에 놀게 하고 점심밥을 얻어먹였다. 밤골 사람들은 버블이 할배에게 손짓 발짓으로 혼자 외로운데 친손녀 삼으라고 했고 할배가 어느 집에서 일을 하든 육손이의 밥은 당연히 함께 먹여주었다. 5, 6살이 된 육손이는 어린아이답지 않게 야무졌다. 한쪽 눈은 여전히 감겨져 대포 총재의 형상을 하고 몸은 피골이 상접한 듯 메말랐지만 눈빛은 반짝였다. 그런데 5살이 되었어도 말이 어눌했다. 띄엄띄엄 뱉는 말이 소통은 되었지만 느렸고 급하면 손짓 발짓 몸짓으로 자기 표현을 했다. 동네 사람들은 아이가 나이보다 영민한데 말이 늦다고 했다. 그러다 그 원인이 바로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 할배에게 있음을 알고는 어른들은 일부러 육손이에게 많은 말을 가르치기도 했다. 그렇지만 동네 아이들은 아니었다. 벅벅대는 육손이의 말을 흉내내고 버블이 대포 통제이라며 놀려댔다. 돌을 던지는가 하면 멋대로 산발한 더벅머리를 잡아당겨 육손이를 끊임없이 울렸다. 그럴 때면 버블이 할배가 괴성을 내지르며 막대기로 아이들을 쫓고 육손이를 안아 눈물을 닦아주곤 했다. 그런데 육손이 10살이 되던 가을 버블이 할배가 굴밤나무 꼭대기에 기어올라 도토리를 털다가 나무에서 떨어져 즉사하고 말았다. 육손이는 동네 사람들이 할배를 묻는 산자락 비탈에 앉아 온종일 울어댔다. 할배 일어나서 굴에 가자며 사람들이 대충 쌓아놓은 무덤의 흙을 두 손으로 긁어내며 울어댔다. 그리고 할배를 땅에 묻은 그날부터
육손이는 동네에 내려가지 못했다. 밤에는 굴에서 자고 낮에는 할배의 무덤 옆에서 놀았다. 배가 고프면 산밤을 주워 먹고 도토리도 주워 돌로 지디겨 쭈그럭 냄비에 끓여 먹고 야생버섯도 따서 구워 먹었다. 자기를 보호해줄 할배가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육손이는 너무 두렵고 무서웠다. 사내 아이들이 무서워서 동네에 내려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렇게 혼자 살기를 열흘쯤 지냈을 때 늙은 구장이 동굴로 찾아왔다. 동네로 내려가자고 했다. 육손이는 버블이 할배 이전부터 자기를 거두어 주던 구장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고 따라 나섰다. 그날부터 구장집 정직간의 꼬맹이 식모가 되었다. 구장집 손자를 업어주기도 하고 며느리의 보조 식모로 구박덩이로 365날 일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 며느리는 10살짜리 육손이를 마치 어린 식모처럼 부려먹었고 육손이는 시키는 대로 온몸을 던져 일했다. 구장네 집 9식구 밥을 가마솥에 불을 떼서 새끼 모두 지어내고 돌잡이 튼실한 손자를 업어주는 일은 그나마 수월한 일이었다. 가팔은 비탈길을 내려 동네 우물에 가서 물 길어 오기와 집 밖 헛간에 쌓아둔 땔감나무를 정직간으로 옮겨 쌓는 일은 어린 그녀에겐 심히 버거웠다. 제 키만한 양철 물동이에 반 넘어 물을 채워 비탈길에서 중심을 잡지 못해 미끄러지기도 하고 헛간에 쌓인 땔감나무들은 가시가 많은 아카시아 나무와 굵은 찔레나무 넝쿨도 있어 정직간으로 안아 옮기기와 불을 지피는 일이 여간 힘들지 않았다. 며느리는 어린 육손이에게 가분한 일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나마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거침없이 욕질하고 큰 주먹으로 쥐어박았다. 울면 더 세게 때려 육손이는 울지도 못했다. 배불리 먹지도 못했다. 하루 두 끼. 시꺼먼 보리밥을 뚝배기에 주걱 훑기로 담아 정직간 울퉁불퉁한 흙바닥에 개밥처럼 놓아주면 육손이는 쭈그리고 앉아 김치 대가리와 함께 우적우적 씹어먹었다. 힘든 일에 치여 육손이는 잘하지 못했다. 겨울만 되면 얼굴이 트고 손등은 숫째 쩍쩍 갈라져 피가 비죽여졌다. 아침마다 노할머니 방에서 나오는 요강의 따뜻한 오줌 속에 두 손을 담궜다. 무슨 작용에선지 오줌을 거름독에 부어버리기 전에 그렇게 몇 번씩 손을 담그면 손등 갈라지는 것이 좀 완화되었다. 그렇게 12~13살까지 어린 상모슴처럼 구장내 집에 부엌대기로 살았다. 못 먹고 못 입어 키는 작고 야위고 거지 형색처럼 누더기 옷에 가려져 있었지만 육손이의 마음은 이미 아이 어른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밖에 나가면 여전히 짓궂은 동네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고 어른들은 제 집 머슴처럼 무슨 일이든 시키려 육손아 저것, 육손아 이것 해라, 가져오라, 애기 업어라 들볶듯 했다. 육손이는 당연한 듯 모두 받아들였다. 6손가락으로 세상에 버려진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팔자라 생각하고 순종했다. 뒷골 백지 자매들처럼 무당어미가 버리고 가서 황토 파먹고 동네의 잡놈들이 씨를 뿌려 애기 뱃서 뒤뚱거리며 돼지들처럼 살고 있음도 무당 자식들이라 귀신이 씌어서 그러려니 생각했다. 그러나 자기 신세에 대해 한탄할 틈조차 육손이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틈만 생기면 잠 속에 빠져들었다. 육손이 14살 접어들던 정월. 구장은 동네에 아들 하나 데리고 살던 통제비 당다리 봉산의 집 민며느리로 육손이를 이불한 채 만들어 주어 시집을 보냈다. 봉사와 태생 소아마비로 반신을 잘 쓰지 못하는 아내 등 장애인 사이에 신체적 이상이 없는 20살의 건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한쪽 눈 찌그랭이에 난쟁이처럼 작고 비쩍 마른 육손이를 보곤
코웃음을 쳤다. 니도 가시나라고 구장이 나한테 보냈단 말이가? 참말로 병신집 자식이라고 무시하네. 어쨌든 잘 왔다. 우리 엄마 아버지나 잘 매시라. 어디를 나다니는지 그는 아비인 봉사가 더듬거리며 통 만드는 데 필요한 참나무며 대나무 종류를 베어다 주고는 휙 집을 나가면 두세 달에 한 번씩 들르곤 했다. 육손이는 몸이 불편한 시부모를 나름 극진히 매셨다. 돌산을 일구어 텃밭을 가꾸고 목가를 심고 감자, 고추도 심어 봉사가 통을 만들어 삭을 받지 않아도 밥은 굶지 않도록 꾸려나갔다. 맞절로 혼례식을 올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신랑인 아들은 몇 달 만에 한 번씩 들러 제 부모와 육손이 사는 모습을 보곤 또 사라지곤 했는데 육손이 18살이 되던 해는 신랑이 집에서 사나이를 묵었다. 그때는 왜소하고 초췌했던 육손이도 경도를 치른 이후로 그런대로 여자의 태가 생긴 모습이었는데 신랑은 육손이의 옷을 벗겨보곤 아이쿠 재수없어라. 이거 민대가리 아니까? 에이씨 재수없어. 그날로 신랑은 집을 나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육손이는 신랑이 자신의 샷을 보고 험악한 낯빛으로 소리치던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했다. 몇 년 후에사 말복날 개울에서 멱을 감다 동네 할매가 육손이의 벗은 몸을 보고 아이고 육손이 몸에 털럭이 하늘도 없네 해서 알게 된 내용이었다. 그런데 사태 털럭이 없는데 와 재수가 없다 말이고. 육손이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것도 타고난 내 팔자련이 개의치 않았다. 그것 때문에 신랑과도 남들처럼 살지 못하는 것인가 싶어 쓸쓸함 같은 것을 느꼈을 뿐이었다. 결국 신랑이란 사내는 그의 장애인 부모가 모두 한갑을 전후로 사망한 후까지도 나타나지 않았고 육손이는 큰일 모두를 혼자 치루어냈다. 그리고 나라에서 효부상을 받기까지 했다. 이후 긴 세월이 흘러 육손이 어렸을 적에 동네 어른들은 거의 타계했고 청금댁 등은 그녀가 업어 키운 동네 토박이들이었다. 해가 지려했다. 서녁 하늘이 밝게 물들면서 그 빗살이 쪽마루까지 뻗쳐져 노인은 부신 듯 눈을 감는다. 서럽지도 않은데 눈기가 촉촉히 젖어들었다. 살았으모 딱 100살이겠구먼. 초래청에서 혼례를 올린 적도 없고 부부연으로 몸을 섞은 일도 없고 그냥 신랑의 불구부모를 평생 땅 일구어 보살피고 의지하며 장례까지 치룬 일밖에 없는데 18살적 벗겨놓고 재수없다 소리치며 떠나버린 그 사내의 안부가 이렇듯 석양역이면 어이없이 떠오른다. 진작 죽었제. 살았겠어. 그려. 사람이 다 가질 수는 없제. 천지신명님이 이리도 길게 내 명줄을 늘려주신 거는 나를 종잡받는 밭으로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일 거요. 노인은 태생 업둥이로 유년 소녀 청년적에 고달팠던 인생은 까마득한 옛 이야기로 남아 감정의 일렁임은 없었지만 그 신랑이라는 사내만 떠올리면 심장깨가 컹컹 요동을 쳤다. 사내가 죽었다는 소식은 아직 없었으니 감나무 가시의 까치 울음소리에도 예민해지는 95 동정녀 노인은 이날도 혼자 볼을 붉힌다. 네, 이승의 한생 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이 소설은 연작소설 형식으로 아마 곧 소설집이
나올 것이라 하는데요. 그때도 여러분과 또 좋은 시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헤어질 시간입니다. 하소담은 다른 소설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